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2019년 2회로 넘어왔어요. 19년도 문제로 왔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공예수에서 공개된 문제가 현재도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고 2020년 2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너무 옛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문제 그대로 나온다. 그리고 특히 엑셀 액세스는요. 버전에 따른 차이가 크게 없어요. 몇 가지 기능 외에는 이번 회차에는 한 문제 정도가 있는데 그런 건 체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부터 봅니다. 다음 중 아래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앞에 시간에 우리가 뭐 본 적 있어요. 앞에 회차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피벗 테이블 시작 위치는 바로 B20셀이에요.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필터 위치가 되는 거고요. 잘 보시면은 여기에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깔때기가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 삽입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의 B20셀이다. 여기 맞죠? 네. B20을 선택한 거예요. B18 아닙니다. 요거 맞습니다. 자, A그룹과 B그룹은 그룹화로 자동 생성된 이름이다 그랬어요. 자, A그룹하고 B그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가 자동 생성됐을까라는 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원 번호가 A 또 B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문자열 같은 경우는요, 그룹을 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용자 그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직접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우클릭 눌러서 그룹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요,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잘못된 거고요.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원번호를 선택해서 사원번호 여기 있군요. 사원번호를 선택해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그룹을 설정했다. 이게 맞네요. 네요. 이렇게 그룹 잡아서 이게 맞는 거고요. 행 레이블 영역의 필드에 필터 조건이 적용돼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행 레이블 사원번호잖아요. 행 레이블이라고 그랬는데 잘 봅시다.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이 행 레이블이고요. 요렇게 돼 있는 아이들이 열 레이블이에요. 자, 이 사원 번호 요 부분은 아니고 지금 필터가 어디에 있나요? 예, 사원 번호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으니까 얘는 해당하는 행 레이블에, 그지? 뭐예요? 지금 A그룹, B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행에 대한 이름이니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실제로 파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봐요.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결과인 거고요. 얘를 똑같이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삭제할 때는요, 행 머리글 또는 열 머리글 잡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돼요. 자, 범위 선택합니다. 삽입 들어갑니다. 피벗 테이블 갑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좀 전에 우리가 본 것과 같이 B20셀이죠. 자, B20셀을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이렇게 필드가 나오게 되겠고요. 우선 첫 번째 직위가 필드에 올라가게 되겠고요. 자, 사원 번호가 어떻게 될까요? 네, 행 레이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룹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다음번에 부서명이 어떻게 되나요? 얘를 좀 늘려보자. 이렇게 늘려보시고 부서명이 열 레이블에 가는 거고요. 시그마 값에는 뭔가 개수인가 뭔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속 연수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값에 대한 것, 숫자에 대한 것 보니까 근속 연수는 지금 보는 대로 우리 합계가 들어간 게 맞고요. 여기 시그마 값에서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 들어가 보면 얘네를 합계 개수 평균 최대로 변경할 수가 있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자, 얘네 그룹을 잡은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줘요. 또는 아니면 행 레이블을 마우스를 쭉 대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생기거든요. 이때 클릭 눌러주시면 또 선택이 됩니다. 우클릭 눌러보시면은 이제 그룹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룹이 어때요? 내가 선택한 것에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두 개에 우클릭 하시고요. 그룹. 다음에 B도 쭉 드래그하고 우클릭 하시고 그룹. 그 다음에 C 따로 우클릭하고 그룹 이렇게 눌러준 거고요. 그리고 그룹 이름을 직접 위에다가 이렇게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A그룹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녀석도 B그룹, B그룹, 마지막에 이 친구는 C그룹이 되겠죠. C그룹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네 그룹이 잡혀 있는 거고 지금 C그룹이 빠졌죠. 그럼 행 레이블에서 이렇게 C그룹 해제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고요. 지금 이 사원 번호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게 보기 방식 때문에 그런 건데 피벗 테이블 여기에서 디자인에 가보시면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에 가서 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본 것과 같이 얘네들은 사용자가 직접
수정한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분합 지금 아직 보진 않았어요.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다중함수를 이용하는 중첩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매번 새로운 값으로 대체 항목을 선택한다 그랬는데, 중첩 부분합 이거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내가 부분합을 계산하는데 하나는 합계, 하나는 개수, 하나는 평균 뭐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걸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값으로 대체 항목을 선택 해제해야 돼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주 출제되는 아이라서. 자, 22번에 가서 이 녀석들을 저희가 이제 부분합을 한번 해볼 거예요. 부분합에 대해서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부분합은 꼭 우선 내가 부분합하려고 하는 아이들로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제가 부서명 기준으로 부분합을 할 거거든요. 기획팀, 영업팀 이렇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분합이라고 하는 게 얘네를 자동으로 값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그룹하지 못하고요. 실제로 정렬을 이렇게 해놔야지 해당하는 같은 값들끼리 이렇게 묶이잖아요.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우선은 제일 먼저 정렬을 해줘야 돼요.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정렬은 미리 해주고요. 이 상태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부분합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부분합을 이렇게 눌러주실게요. 자, 그리고요, 그룹한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거냐면 좀 전에 우리가 정렬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당하는 부서에 해당하는 값들의 총계, 지금 요약이 나오게 되겠죠. 이 상태로 다시 부분합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총계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보통 기본값은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예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 아래에 요약이 표시가 되고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얘를 해제하면 위에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그림 보고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번에는 합계가 아니라 개수에 대한 부분합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해 주면 기존에 있던 요약이 사라지고요. 개수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잘못됐죠.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합계를 하나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중으로 중첩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합을 제거하면 부분합과 함께 목록에 삽입된 윤곽 및 페이지도 제거된다 그랬어요. 요건 맞죠? 자, 뭐냐, 이렇게 들어가고요. 부분합 제거는 부분합에 들어가셔서 모두 제거 눌러주면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요. 자, 여기 보면 세부 정보가 있는 행 아래 요약행을 지적하면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항목을 선택한다 그랬어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과 같이 해당하는 항목 아래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중첩 부분합은 이미 작성된 부분합 그룹 내에서 새로운 부분합 그룹을 추가하는 것이다. 좀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룹을 하나만 지정했잖아요. 근데 다중 필드로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그때그때 맞춰서 하면 되겠죠. 자, 다음이 23번입니다. 다음 중 자동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는 우리 앞에 회차 바로에서 봤던 것 같아요. 자동 필터에 대한 문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날짜가 입력된 열에서 요일로 필터링 하려면 날짜 필터 목록에서 필터링 기준으로 사용할 요일을 하나 이상 선택하거나 취소한다 이게예요. 필터링 할 때 우리가 요일을 선택할 수 있대요. 우리가 앞에서 안 봤는데 이건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우선 얘가 답이에요. 요일 선택할 수 없어요. 자, 2개 이상의 필드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필드 간에 AND 조건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AND 조건만 가능하고 고급 필터는 AND와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열 머리글에 표시되는 드롭다운 화살표에는 해당 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 형식에 해당하는 필터 목록이 표시된다. 그죠? 우리 여러 가지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숫자가 10개, 문자가 11개야. 그러면 텍스트 필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검색 상자를 사용해서 텍스트 숫자를 검색할 수 있고요. 맞아요. 배경 또는 텍스트 배경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 셀의 색상 또는 글꼴 색깔 이런 걸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색상에는 뭐 대중소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지정해서 얘를 맨 위에 올릴지 맨 아래에 내릴지만 우리가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23번 시트가 되겠고요. 요 날짜 클릭해 보시면은요, 우리 날짜 필터가 나와요. 그래서 날짜 필터 보면 이전, 이후, 해당 범위, 같은 내일, 오늘, 어제, 다음 주, 이번 주, 지난주, 다음 달, 이번 달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표시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예요? 요일에 대한 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거 뭐 한번 볼까? 여기서 해당 범위 이렇게 들어가 봐도 요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음영이 칠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색기준 필터 이렇게 해서 요 녀석 딱 지정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뭘 해볼 수 있을까? 검색 상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부서에다가 0을 한번 검색해 보죠. 뭐 이렇게 하고 0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보면 영어부만 이렇게 검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텍스트 나누기인데요. 이것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왼쪽 그림 이렇게 붙어있는 텍스트가 있는데요. 얘를 텍스트 나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를 쪼갠 거야. 요렇게 교통, 그 다음에 시설과 행정과 환경과로 쪼갠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도록 실행하는 과정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선은 텍스트 마법사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구분기호로 분류해가지고 얘네가 만약에 구분기호가 쉼표나 뭐 특정 기호가 존재한다면 구분기호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는 지금 구분기호가 없지. 그때는 얘네를 어떻게 해요? 너비가 일정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딱 클릭해주면은 얘네가 딱 이렇게 쪼개지게 할 수가 있어요. 자, 텍스트 마법사 2단계의 미리 보기에서 분할하려고 하는 위치를 클릭해서 구분선을 넣어요. 맞아요. 분할하려고 하는 행렬 삽입 가능한 구분선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 그랬는데 추가하는 개수는 제한이 없는데요. 열에만 추가하지 행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이 행은 쪼갤 수 있는 게 아니야. 열만 쪼갤 수 있다고. 알겠죠? 야, 문제 되게 좋아 이거. 구분선을 삭제하려면 얘를 두 번 더블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구분선으로 옮기려면 드래그예요. 자, 직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4번이고요. 여기에서 얘네를 가져갈 건데요. 이거 복사 하나 해놓을게요. 또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되니까. 자, 얘네를 분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셔가지고요. 텍스트 나누기 여기 보이실 거예요. 자, 클릭 눌러주고요. 요렇게 보시면은 구분기호로도 있고요. 너비가 일정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비가 일정함 선택해주고요.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여기에다가 마우스로 콕 클릭해주면 이게 선이 생겨요. 근데 행은 구분할 수가 없잖아. 이미 행은 구분이 돼 있는데 뭘 더 구분해. 안 그냐? 이렇게 해주고 다음 눌러주고 취소하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지. 더블 클릭하면 취소가 되고요. 클릭하고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래그하면 이동도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다음 마침 이렇게 눌러주면은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의 B2셀의 사용자 지정 서식이네요. 우리 앞에서 이거 말씀드렸어요. 사용자 지정 서식의 첫 번째 블럭은 뭐라 그랬어요? 양의 값들을 표시할 값이고요.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음의 값을 표시할 서식이고요. 세 번째 그룹은요. 여기는 0일 때, 그 값이 0일 때 표시해야 될 거고요. 자, 마지막에는 여기는 이제 문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얘네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지? 모두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두 개만 있으니까 여기에 얘는 양의 값일 때 표시할 값, 얘는 음의 값일 때 표시할 값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딱 보니까 음수 값이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네. 괄호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우선 얘네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괄호 안에 달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음수니까 음수 마이너스가 표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음수일 때 기호를 넣어줘야 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답을 우리가 한번 직접 입력하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괄호를 넣은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음수일 때 괄호를 넣는 거. 만약에 컨트롤 1키 누르셔가지고 얘가 음수 마이너스가 표시돼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도 같이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살짝 까다로운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그룹에 대한 건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데이터 입력에 관련된 문제 또 출제가 됐네요.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의 셀에 입력하려면 셀에 문자를 입력한 후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해서 복사한다. 맞네요. 숫자 데이터의 경우 두 개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선택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두 값의 차이값만큼 증가 감소한다. 앞에 시간에 해봤어요. 일정 범위 내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이면서 자주 출제되는데요. 동일한 범위에 한 번에 입력할 때는 컨트롤 엔터예요. 컨트롤 엔터. 요건 한번 보여드리고요.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사용자 지정 목록에는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 조합만 포함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것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앞에 회차에서 해본 건 안 합니다. 서운해하지 마. 동일한 문자를 입력하려면 그냥 문자 입력하고 드래그하면 돼요. 그럼 복사되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숫자. 요건 우리 해봤잖아요. 이렇게 두 개 범위 잡고 드래그하면 사식 증가하는 값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정 범위. 이 범위에다가 제가 모두 다 간다 라는 걸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입력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눌러주면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연속
지정 코드인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사용자 지정 목록이죠.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월요일 이렇게 입력하고요. 얘를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은 월화수목금토일이 반복돼서 나와요. 이게 사용자 지정 서식,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해야 돼? 사용자 지정 목록, 그지? 사용자 지정 목록이에요. 얘는 어디에 있냐면 파일에 가셔가지고 옵션에 가보시면 얘가 막 고급에 있을 거예요. 고급에 가보시면은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에 다 들어있던 거야. 일요일, 월요일, 1월 1, 4분기, 2, 4분기 이런 것들 있죠. 자, 저 여기에다가 제가 저희 동네 이름들을 쭉 놔놨어요. 저는 리단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제 입력을 그냥 엔터 쳐서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 남양리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이 친구를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은 얘네를 그대로 반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무원에 합격하셔가지고 해당 지역에 동 이름을 자주 입력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순서로.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저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에다 추가해 놓고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 날짜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자고요. 날짜는요 1900년 1월 1일을 1로 시작하는 1년 번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셀에다가 2를 입력하고요 날짜 형식으로 바꾸면 1월 2일이 나와요. 1900년 1월 2일이 3을 입력하고 나오면 그때는 1월 3일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날짜 데이터는요 슬러시나 하이픈으로 연월일을 구분해야 돼요. 여기다가 한글로 뭐 23년 이렇게 쓰는 순간 얘는 날짜 데이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23-4-5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해야 되는 거야. 또는 26 슬러시 05월 07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슬러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닷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얘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답이 아니고 잘못된 거야. 자, 우선은 1번은 맞네. 수식에서 날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때는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한다. 이건 맞을 수도 있는데, 자,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세미콜론을 누르면 오늘 날짜가 입력된다 그랬어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잘못됐잖아, 그지? 컨트롤 키하고요, CTRL 플러스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이지, 그지? 콜론을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날짜가 들어가고요. 여기다 쉬프트를 넣어서 얘를 세미콜론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그거는 이제 시간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얘도 잘못됐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맞는 거 수식에서 날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때는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아니에요. 이건 큰 따옴표로 묶습니다.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뭐 위크데이나 워크데이 함수에서 셀을 참조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날짜를 입력할 경우에는 얘네를 따옴표,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2025 빼기 3 빼기 4처럼 연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를 꼭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1을 넣고요 얘 형식을 홈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간단한 날짜로 바꾸면 1900년 1월 1일이 돼요. 그럼 오늘 날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컨트롤 콜론 누른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가지고요 서식을 바꿔보는 거야. 날짜가 아니라 일반으로 바꿔주면 즉 1900년 1월 1일까지 1월부터 오늘까지 5만원어치도 못 살았어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살았는지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우선 오늘 날짜 2026년 3월 5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언제 태어났냐면요 2024년 5월 6일생이에요. 두 날짜 사이를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24년생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2004년생인데 아유 죄송합니다. 어떻게 큰 거에서 빼기 요렇게 해주면은 총 7943일을 내가 살아왔다. 자, 얼마 안 살았다, 그지? 인생 별거 없다, 그지? 날짜로 따져보면 별거 없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엑셀은요. 내가 한번 날짜를 입력한 곳에다가요. 다른 값을 그냥 숫자로 넣어주면 얘는 계속해서 날짜가 돼요. 이 셀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NA를 내가 뭘로 지정하느냐는 바로 사용자 지정 코드나 또는 표시 형식에서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고 그 값에 따라서 표시할 수 있는 다양한 값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날짜를 입력할 때 우리가 2025년 뭐 5월 6일 뭐 이렇게 입력하면 얘는 날짜가 아니라 그냥 문자예요. 날짜는 오른쪽에 붙어요. 얘는 문자는 왼쪽에 붙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날짜나 다른 형식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여기 크로스 보이시죠? 전체 선택, 도구 선택하고요.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 눌러야 다음에 값을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을 그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날짜에 대한 거.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2026년 3월 5일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2026년 9월 3일까지. 자, 이렇게 두 날짜가 있는데 두 날짜의 간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함수는 데이즈 함수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데이즈 360도 있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그냥 이렇게 셀을 참조할 거라면 그냥 이렇게 클릭해 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참조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약에 날짜를 입력할 것이다. 그러면 데이지 가주시고요. 엔드 데이터 거꾸로 입력했구나 우리가. 그래서 2026-09-03 보셨어요? 뒤에 보세요. 따옴표 안 치니까 어떻게 됐어? 그 날짜를 계산을 했잖아 지금. 2026에서 9 빼고 3 뺀 거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줘야만이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스타트 데이터는 2026-03-05 이렇게 해주시고 탭키 눌러주면 웬만해서는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주네. 그러면 그때는 꼭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요. 다음 중 아래 그림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 옵션을 선택한 결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이건 직접 해봐야 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28번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녀석 복사해 놓고요. 얘네도 우리가 여러분들도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선택하고요. 바로가기 메뉴에요. 우클릭 눌러서 여기서 삭제를 딱 눌러주게 되면 이러한 옵션이 뜨게 됩니다. 셀을 왼쪽으로 밀기, 위로 밀기, 행 전체, 열 전체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 자, 왼쪽으로 밀기니까 이쪽으로 미는 거니까 요 값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당겨 올 거예요. 이거는 가능하겠죠. 지금 보시면 이 값들이 지워지고 얘네가 이쪽으로 온 거잖아. 맞죠? 자, 두 번째. 얘네는 어떻게 된 거야? 두 번째 값은 34만이니까 그냥 지워진 것 같은데? 그죠?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셀을 위로 밀기 한 거구나. 그죠? 셀을 위로 밀기 하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 25 있던 것이 위로 딱 붙여지겠죠. 얘네가 지워지면서. 이거 가능하네. 한번 볼까? 요건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 눌러주니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컨트롤 Z. 이번에 다시 여기에서 삭제 눌러주고요. 행 전체에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해당하는 2, 3, 4행이 모두 다 지워집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다시 우클릭, 그 다음에 삭제 눌러주고요. 열 전체 하면 어떻게 될까? 2열이 몽창 지워져 버리겠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안 되는 아이는 이 녀석밖에 없어요. 3번.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범위 잡고 그냥 딜리트 누른겨. 에? 딜리트 누르면 그냥 지워져. 그래서 이 녀석. 좀 특이한 문제이긴 했는데 재미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매크로 앞에서 계속 나왔어요. 매크로 기록실 이번 메뉴에서 탐색도 매크로 기록의 펌. 이거 문제가 너무 쉽다. 얘는 기록이 안 돼요. 기록이 안 됩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매크로를 뭔가 기록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 그 값들은 이 리본 메뉴를 이렇게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탐색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크로에. 아시겠죠? 자주 출제돼요. 매크로 이름은 숫자나 공백으로 시작할 수 없다. 이거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뭘로? 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아시겠죠? 매크로를 사용하면 반복적인 작업을 빠르고 쉽게 실행할 수 있다 그랬고 그래픽 개체에 매크로를 지정한 후 개체를 클릭해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 앞에 회차에서 우리 그 뭐였어요? 개발 도구에서 삽입해가지고 양식 도구 해가지고 단추 넣어서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여기 보시면 삽입해가지고 양식 단추 여기 눌러가지고 우리가 매크로 선택해서 연결할 수 있었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중 VBA에서 이건 좀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이런 문제는 사실 틀려도 괜찮아요. 엑셀 프로그램은 종료하지 않고 엑셀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자, 프로그램은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현재 활성화된 통합 문서는 액티브 워크북 또는 워크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이 문서만 현재 엑셀 창이 여러 개가 열려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내가 하나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애만 지울 거예요. 우선 액티브 워크북 퀵 이랬는데요. 액티브 워크북 개체의 퀵이라고 하는 명령어라고 하기엔 그렇고 속성을 쓸 수가 없어요. 얘는요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쓸 수 있어요.
되셨죠? 이거는 아예 엑셀이 모두 다 닫히는 거예요. 엑셀 파일이 10개 열려 있었으면 다 팍 닫혀버려요. 자, 액티브 윈도우 클로즈. 액티브 윈도우, 현재 윈도우즈 창을 끄겠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활성화된 통합 문서가 아니라 액티브 윈도우, 활성화되어 있는 뭐 폼이든 아니면 다른 것들이 닫히도록 하는 거예요. 얘도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워크북 클로즈, 이 녀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문제하고 답만 외우세요. 아시겠죠?